중국은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며 동북공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과 전통 의복이 기념일로 제정되고 있다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한국에서 마라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자 현지 네티즌들이 한국이 마라탕을 빼앗으려고 한다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는 중국 SNS에서 기사 작성 이틀 만에 407만 조회 8,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마라탕에 빠진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마라탕은 한국 것이라는 소문이 날 것 같다. 우리 음식 마라탕이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 불쌍하다. 한국인들이 세계무형유산에 마라탕을 등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치에 이어 마라탕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것 같다라며 여전히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하는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됐었죠.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당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석호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련 코크실바 하원의원, 데이브 민 상원의원 등이 동참한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수요 및 수출 증가, 김치 역사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김치가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비타민 등의 공급원이며 면역 증강 효능이 있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김치산업진은 김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11월 22일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한국과 동일하게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2022년 2월 9일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이유로 김치 종주국임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같은 달 2월 17일, 이번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이 있는 뉴욕주에서 또다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매년 11월 22일 뉴욕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했는데요. 팬데믹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며 미국에서 김치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의원은 한국계 론킴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랐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이 어린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체성 지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됐다는 상징성의 무게를 뒀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맞먹는 규모로 2018년 기준 1조 7천억 달러인 미국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주이며 1위는 첫 김치의 날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막강한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주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의원은 김치는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하며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제 미국도 김치 원조국인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라며 결의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멀로니 하원의원은 과거 한국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한 손꼽히는 친한파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 김치의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김치의 면역력 가능성 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김치는 미국에서 성장세가 유독 가파른데요. 10년 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매사추세츠에서는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선착순 250명에게 무료로 김치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원하는 김치를 구입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불고기, 김치전, 김밥, 잡채, 떡볶이 등도 판매했는데 긴 줄이 늘어서 20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복이 날까지 기념일로 제정하는 도시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과 유튜버들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등장시키는 중국 드라마들이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남은 문화적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복이 한국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고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문화 도발에 맞서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얻은 값진 성과이며 다른 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당시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한복의 날을 이끈 주역인 한국계 학생이 한 말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에 맞서 참다 못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으며 테너플라이보다 큰 대도시인 포트리로 옮겨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조시 고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이 조선시대 왕의 복장을 하고 참석했으며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성 강화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미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의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의 메사시가 한복의 날을 선포한 네 번째 도시가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시가 매년 10월 21일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뉴저지가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지속적으로 한복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에서도 한복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과 한복의 날을 제정하는 움직임으로 중국은 또 한 번 동북공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